안녕하십니까? K-스페이스 글로벌 전문가 인터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미생명과학인협회 카팔의 박지훈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카팔은 코리안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어소시에이션 인 라이프 사이언스의 약자로 FDA와 NIH가 위치한 미국의 바이오 헬스 캐피탈 지역, 즉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를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헬스 캐피털 지역하고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한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국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고, 현재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 중인 정회원만 무려 2,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와 인터뷰에서는 카팔의 주요 활동과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중요 포인트들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지훈 회장님을 모시고 카팔의 주요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미국 진출을 위해 필요한 조언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카팔을 소개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에 대한 간단한 개인 소개와 더불어서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카팔이라고 하는 협회의 3대째 회장을 맡고 있는 박지훈이라고 하고요. 저희 협회 소개는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희 카팔이라고 하는 협회는 한미 생명과학인 협회, Korean American Professional Association in Life Science라고 해서 생명과학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 과학자뿐만 아니라 회사에 계신 분들,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변호사, 회계사 등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이 이제 다양한 직종에 계신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협회고요. 2017년에 처음 설립을 해서 지금은 이제 비영리 재단, 그러니까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션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제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특히 라이프 사이언스 에리어, 그러니까 생명과학 산업계, 그리고 학계, 그리고 연구소들 가리지 않고 생명과학 분야라고 하면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물론 이제 개인의 성장과 개인의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세미나 시리즈라든지 여러 가지 네트워킹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 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생이나 뭐 어린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가이던스나 이제 멘토링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대략 한 6개 정도의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고요. 온라인 웨비나, 그리고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네트워킹 미팅, 그리고 저희가 시그니처 이벤트로 가져가고 있는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열리는 바이오 포럼, 그리고 주로 10월, 11월에 저희가 한 번씩 개최하는 가장 큰 행사인 연례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원진과 저희 자문단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무보수로 봉사하고 계신데요. 저를 포함해서 뭐 박한솔 박사님, 최은정님, 전임 회장이었던 이병하 박사님, 그리고 초대 회장이었던 오윤석 박사님을 포함하여 약 한 20명 이상의 이제 임원들과 자문단 분들이 저희 협회의 성장과 성공과 네트워킹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생명과학 연구뿐만 아니라 뭐 FDA에 계셨던 분, NIH에 계셨던 분, 그리고 법률 그 로펌에 계신 분들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두 사진은 2023년과 2024년에 있었던 저희 연례 학술 대회를 보여드리는 사진인데요.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2023년에 있었던 행사 사진이고요. 당시에 약 한 195명이 등록을 해주셨고, 현장에 실제로 참석해 주신 분들은 약 한 174명 정도가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160명이 등록을 해주셨는데 실제 참석하신 분들은 167명으로 대략 저희가 행사할 때마다 한 170명에서 180명, 많게는 200명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참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올해도 역시 연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10월 24일과 25일, 금요일과 토요일에 메릴랜드 지역의 게이더스버그라고 하는 지역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한국혁신센터, KIC 워싱턴 DC,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이제 JHBIC이라고 하는 단체와 함께 공동 주관을 할 예정이고요. 그때도 역시 이 지역에, 그리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계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방문하시는 스타트업 관계자들이나 정부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네트워킹 이벤트 및 이제 다양한 학술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지역에 카팔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카스BP, KSEA, KWISE, 그다음에 NIH 한인과학자협회 등등 다양한 한인협회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각자 뭐 자기 자신들만의 활동을 하기보다는 연말에는 다 같이 한번 모여서 서로 다른 단체 또는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연말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연말 행사는 지금까지 진행한 지 약 2년이 됐고요. 보통 저희가 장소나 이제 비용의 제한으로 인해서 100명까지 정원으로 신청을 받는데 보통 행사를 이제 공고하고 접수를 시작하면 보통 일주일 내에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연말 행사를 준비할 생각이고요. 그때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아니면 여력이 된다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네트워킹 이벤트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 카팔에서 진행한 올해까지 행사는 지금 총 3번의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카팔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한번 행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5월 중순에 워싱턴 DC에 있는 대사관에서 행사를 한번 진행을 했고요. 가장 최근인 7월 24일에 캘리포니아에서 역시 행사를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다루는 주제들은 한국과 미국 생명과학 산업에 대해서 최근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현황이라든지 규제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미국으로 진출한다면 어떤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그 주제를 가져가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현장에서만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한국 분들이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라인 세미나도,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행사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 지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보통 바이오 USA나 이제 서부 출장을 많이 가시게 되면 샌디에고, 로스앤젤레스 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 카팔 캘리포니아 지부는 주로 샌디에고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보통 일간지나 아니면 생명과학 관련된 잡지에서 서부 지역을 바이오텍 비치라고 부르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름을 쉽게 알 수 있는 일라이 릴리라든지 에피, 암젠 같은 이제 큰 회사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저희 메릴랜드 지부는 이제 카팔 헤드쿼터이자 메릴랜드 지역은 바이오 캐피탈이라고 불리고요. 이 지역에는 잘 아시다시피 뭐 국립보건연구원, NIH, 그다음에 식약처, FDA, 그리고 이제 표준 물질을 개발하고 이제 표준 물질 분석법을 개발하는 USP, 그리고 뭐 카이아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이제 많이 분포해 있는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팔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그에 맞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그 좋은 소개 감사드리고요. 카팔의 설립 배경하고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신 대로 카팔은 이런 생명과학 전문가뿐만 아니라 FDA라든지 NIH 직원들, 변호사, 회계사, 뭐 컨설턴트, 다국적 제약사 직원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제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해외 진출할 때 학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이제 연결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FDA라든지 NIH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계시는지, 다국적 제약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얼마나 계시는지, 그다음에 학계에서 뭐 교수라든지 포스닥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또 뭐 법률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회계적으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한 10년 동안, 2017년부터 10년 동안 누적해온 회원 수는 약 2천 명이 넘고, 아마 그분들 중에서는 지금 활발히 활동하지 않으시거나 이직을 하셨거나 뭐 은퇴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천 명의 전 회원을 전수조사하진 않았지만, 지난 3년간 연례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분들의 면면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텍, 스타트업, 그리고 한국, 미국 정부 기관, 법무법인 컨설팅 회사, 연구소, 학교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루 분포하고 계셨어요. 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뭐 거의 뭐 10%, 10%, 10% 이렇게 균등하게 이제 참석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주제로 생명과학 분야 전반에 걸쳐서 이제 주제를 잘 다루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아까 저희 그 협회 설명을 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비영리 단체이고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두 이제 현업을 가지고 이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국 기업이 미국 진출하실 때 뭐 하나하나 다 이렇게 도와드릴 수는 없고, 저희는 주로 네트워킹 이벤트나 이제 기업들 소개를 저희 협회에 계신 이메일로 등록해 있는 회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그분들을 더 알리고, 그리고 저희 네트워킹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모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회원사나 후원사의 경우에 저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생각되면 전체 회원들에게 그 내용들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보통 이제 중요한 세미나나 회사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들에게 관심이 있을 세미나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그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채용을 진행할 때 채용에 대한 공고. 그리고 만약에 협업을 위해 요즘 특히 이제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글로벌 공동 과제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한국에 계신 연구자분들이나 한국에 계신 기업분들이 외국에, 미국 내에 공동 연구할 파트너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면 사실 그런 부분들은 한국에 계신 기업뿐만 아니라 저희 회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메일 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링크드인 그리고 페이스북 채널들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실제 되게 심각하게 우리는 미국에 사무실을 열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미국으로 출장을 나오시는 기업분들이 계신데요. 그때는 저희 임원들이 뭐 모두 다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가능한 일정을 맞추어서 뭐 세 분이면 세 분, 다섯 분이면 다섯 분들이 모여서 뭐 간담회면 간담회 아니면 이제 저희의 경험을 나누는 그런 이제 그 조그만 이제 소규모 미팅들을 통해서 기업분들이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부분 뭐 제가 미처 드리지 못한 질문까지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카팔의 연례 컨퍼런스 네트워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한국 기업들이 미국 방문할 때마다 회장님들께서 주선하셔서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 같은 걸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카팔이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진출할 때 실제로 뭐 지원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뭐 카팔 임원질이라든지 회원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뭐 지원책들 뭐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지원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부분 낮에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킹 이벤트라든지 만약에 이제 어떤 특정한 그 기업에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에게 정보를 보내주신다면, 예를 들면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내에서 사무실이나 실험실을 찾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규제나 아니면 법률 아니면 회계에 대한 전문가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임원들도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만 회원들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께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기업의 니즈에 맞는 분들을 이제 연결시키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만약에 저희 단체가 조금 더 커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이제 카파리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미국으로 진출을 할 때 여러 가지 자문을 하는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프로그램은 이제 실질적인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조만간 그런 프로그램이 또 이제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하고요. 다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베이, 샌디에고를 비롯한 바이오텍 비치, 그 메릴랜드를 포함한 바이오 헬스 캐피탈 지역까지 다양한 바이오 클러스터들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간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보스턴을 중심으로 진출을 확대를 해왔었는데요. 우리 기업들의 이제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면서 미국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이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고율 관세를 예고하는 상황에서 관세 회피를 위해서 미국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들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미국 바이오 생태계 진출 모색과 관련해서 이러한 클러스터들에 대한 진출이 한국 기업들한테 어떤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아,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내에 이제 다양한 그 지역에서 바이오 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베이에리어, 뭐 서부에 있는 베이에리어, 뭐 동부에 있는 메릴랜드 지역, 그리고 매사추세츠 지역은 뭐 전통적으로 강한 바이오 지역이었고요. 그 외에 요즘은 텍사스라든지 뭐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시카고 지역, 뭐 중부 지역, 동북부 지역 여러 지역에서 실제 그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6월에 있었던 바이오 USA, 보스턴에서 열렸던 바이오 USA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때, 파빌리온이라고 해서 이제 지역 정부들 아니면 해외에 있는 국가들이, 자기네들을 홍보하는 전시장을 많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모르긴 몰라도 미국 내 지방정부, 그러니까 주 단위, 스테이트 단위의 지방정부 적어도 한 10군데 이상에서 자기네 홍보관을 열고 서로 다른 다양한 혜택들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런 혜택들은 그 외국 기업들이 그 지역에 진출할 때 아니면 헤드쿼터, 본사를 열 때 여러 가지 지원금이라든지 세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입주 비용 제공을 하는 걸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비슷하기도 하고 이제 서로 다른 특성들을 서로 특색이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잘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페더럴 거버먼트랑 이제 지방 정부, 스테이트 단위의 이제 역할이 굉장히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럼프 대통령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제라든지 어떤 이제 안내문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그런 규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연방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5년 들어서 이제 특히 새 정부 들어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은 어, 되게 일관적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경제 및 생산성을 높이자는 건데요. 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외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유도할 것이고요.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는 아시다시피 다소 해외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좀 더 유연한 규제, 이제 관세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나온 뭐 사이트에 관한 이제 생산 사이트에 대한 인스펙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더 이제 미국 내에 위치한 기업들에게 좀 더 호의를 가지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계속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바라봤을 때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은 사실 미국으로 어떻게 보면 들어올 때, 그러니까 미국으로 입국해서 미국에서 실제 합법적으로 일을 할 때는 비자라든지 아니면 체류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 규제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요즘 문호라고 하거든요. H1 비자라고 하는 취업 비자에 대한 문호, 그리고 영주권에 대한 문호들은 아직까지 뭐 더 기업인들을 위해서 더 개방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뭐 미국 내에 연구실도 열고 싶고 사무소도 열고 싶고 아니면 이제 지사도 열고 싶지만 비자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영주권을 받지 못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나 이제 기술 개발에 대한 정책은 아직 뭐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뚜렷하게 제시된 바는 없는데요. 하나 이제 명백한 거는 최근 NIH나 이제 NSF 그러니까 기초연구재단 같은 경우에는 연구비 삭감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40%까지 이제 정부 지원금을 삭감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삭감은 물론 그 내부에 일하고 계신 연구자뿐만 아니라 실제 많은 연구 과제들의 삭감까지 이제 의미하고 있죠. 근데 그에 반해서 한국 정부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국제 공동 연구 과제를 만들고 계시고 작년만 해도 보스턴 코리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혁신 사업, 뭐 GITCC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준비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2025년과 2026년에 많이 또 새로운 과제들이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내 연구소에서 미국 내 정부 과제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해외에서 연구비나 비용이나 연구 인력들이 유입된다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국 내에서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미뿐만 아니라 외국 국가와 미국에 있는 연구소들이 공동 연구를 진행할 때 되게 좀 허들 중에 하나가 간접비였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면 대학별로 간접비 비율은 다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한 40%에서 70% 범위가 일반적인데 간접비만 놓고 보면 뭐 그게 무슨 대수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간접비를 책정하는 방식 자체가 한국과 미국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인식이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미국 내에서 간접비를 책정하는 방식을 보면 1억 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과제에는 추가로 5천만 원의 간접비를 제공을 하는 게 이제 미국 방식이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1억 원의 연구비라고 하면 50%의 간접비의 경우 6,600만 원 정도를 직접비로 쓰고 3,300만 원을 이제 간접비로 책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실제로 연구자 입장에서는 나는 직접 연구비를 1억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한국에서 정부 과제를 받다 보니 6,600만 원만 연구비로 쓸 수 있네. 그러면 일단 30% 내지는 40%의 차이가 생기는 거고 특히 요즘같이 이제 고환율 시대에는 실제 미국 내 연구자가 한국에 있는 정부 과제를 받더라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게, 체감상 좀 적게 느껴질 수도 있죠. 이제 그런 조금 단점들은 있고요. 문제점이나. 그에 반해서 이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이나 한국 정부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는 건 지금까지 미국 대학들은 간접비 정책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하죠? 어, 조절하기 되게 싫어했었어요. 되게 스트릭하게 간접비들을 주장을 했었는데 최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간접비들을 조율하는 경우들을 실제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코리아 사업 같은 경우도 하버드나 뭐 MIT나 여러 보스턴 내에 있는 대학들과 공동 연구를 할 때 실제로 6, 70%의 간접비가 아니라 약 한 40%나 그 이하까지 낮추는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실제 한국과 미국 사이에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됐고, 저희가 한국 기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조금 협상의 우위에 설 수 있는 위치에 이제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게 좀 길었는데, 투자까지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미국에서 바라보고 있기에는 아까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 투자하는 경우들은 지난 한 4, 5년 동안 생산시설, CDMO에 대한 투자들은 굉장히 많이 봐왔고요. 그리고 그 보스턴 지역에 있는 키디, 그러니까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키디 내에 있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라든지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워싱턴 DC에 있는 인큐베이터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 그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이제 공유 시설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 조금 성장을 해서 이제 그 외 지역 그 주변 지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상황들을 많이 보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좀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협회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미국으로 진출할 때 보스턴으로 가는 게 맞냐, 아니면 메릴랜드로 가는 게 맞냐, 아니면 또 다른 옵션이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고 투자를 하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 노현홍 회장님하고 같이 메릴랜드의 대표적인 이노베이션 기관인 저먼타운 이노베이션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런 클러스터 중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박지훈 회장님께서 추천하시는 지역은 혹시 어디신지, 그다음에 이러한 클러스터 진출과 관련해서 클러스터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요 혜택, 이 렌트비 일부 부담이라든지 세제 혜택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업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사실 기업의 상황이나 기업의 어떤 이제 사업 개발 방향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 같은데요. 미국 클러스터들은 굉장히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기업을 할 때도 우리는 무조건 서울에서 해야 돼. 우리는 무조건 송도에서 해야 돼.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들은 판교로 가기도 하고, 어떤 기업들은 뭐, 저기 수원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기업들은 뭐 대전, 울산 지역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다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들을 선택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잘 알고 계신 보스턴 캠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제약사라든지 바이오텍들의 본사, 그리고 이제 지사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기업 간 네트워킹이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나 이제 MIT와 같은 학교들과 인접하고 있어서 사실 걸어서나 아니면 차를 타고 한 10분만 이동하면 대부분의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캠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라든지 바이오랩스와 같은 공유 사무실이나 공유 실험실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초기 기업들도 좀 큰 부담 없이 사무실을 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실은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한국에서 출장 나오신 분들이나 미국에 체류하시는 분들이 교육도 생각하셔야 되고 생활비 아니면 집값 여러 가지 교통들을 다 함께 고려하셔야 되는데 보스턴이 공교롭게도 미국 내에서 이제 생활 물가가 가장 비싼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보스턴으로 만약에 진출을 생각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뭐 교통 상황이라든지 이제 내 가족이 지낼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물가들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에 반해서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은 NIH나 뭐 니스트, 표준과학연구원 그리고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 메릴랜드 대학, 버지니아 대학, 조지타운 대학 시스템, 그리고 식약처, FDA가 있어서 이제 다양한 기초 연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보스턴이나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비해서 생활 물가라든지 인건비는 좀 상대적으로 낮고요. 많은 한국 분들이 거주하고 계셔서 이제 가족들이 생활하기에도 비교적 수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국 마트들이 뭐 15분 거리에 두 개, 세 개씩 있기 때문에 굳이 영어를 잘하지 않아도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않고 이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게 이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내 손꼽히는 이제 공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고, 공교롭게도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의 본사를 가지고 있는 몇 개 회사들, 뭐 D&D 파마라든지 네오이문텍, 코오롱 티슈진, 소마젠 등 이제 여러 회사들이 이 메릴랜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지역에는 글로벌 제약사나 바이오텍 그리고 이제 투자 기관들이 좀 다소 적다라는 것은 사업 개발 측면에서는 좀 단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각 지역별로 특색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혜택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미국 진출을 준비하실 때 그런 보통 그 지역 내에 있는 보통 경제개발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개발 기구들에게 연락하셔서 어떤 시스템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고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 진입을 할 때 메릴랜드 같은 경우는 메릴랜드에 입주해서 우리가 메릴랜드에 본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만 불을 지원금으로 줍니다. 그러면 그 만 불로 렌트비도 낼 수 있고 뭐
컨설턴트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메릴랜드 지역 내에서 우리가 사무실을 확장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는 스퀘어 피트, 그러니까 피트 30cm, 30cm 단위로 많이 어떤 건물이나 어떤 이제 그 구역의 범위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스퀘어 피트당 이제 한 8불 정도의 지원금을 지원을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만약에 인력들 교육을 한다 그러면 인력 교육 비용을 뭐 연간 1000불에서 1500불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인건비에 대한 뭐 일부 지원, 그리고 연구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뭐 약 한 6% 정도, 제가 계산하기로 한 4%에서 한 6% 정도 되는데, 연구비로 지출한 그 비용에 대해서 연말 세금 그 신고를 할때 회사에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회사가 나중에 내야 될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제가 예전에 워싱턴 DC에 있는 네트워킹 이벤트에 갔을 때 그쪽에서는 실제 바이오텍 인큐베이터나 아니면 테크 인큐베이터인데 학교와 연계해서 H비자를 제공한다라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 사실 이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학생 비자 또는 이제 J비자라고 해서 학술 교류 비자, 그다음에 H비자, 취업 비자인데요. 회사에서 받는 취업 비자 같은 경우는 보통 로터리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이제 추첨을 통해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는 학교 내에서 그런 그 문호라든지 쿼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비교적 좀 빠르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굉장히 일부고 다양한 지역들이 이와 음, 유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들만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보스턴, 꼭 메릴랜드라고 이렇게 결정하시기보다는 해외 진출 준비를 하실 때 조금 시간을 들여서 이제 여러 정부, 이제 지방 정부에게 컨택을 해보시고 정보를 수집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역마다 각각의 특장점이 분명히 있고 기업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럼 맞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카파리 뭐 그동안 주로 이제 연례 심포지엄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아까 말씀하셨던 보스턴 프로젝트와 같이 한미 공동 연구라든지 기술 이전, 그다음에 인재 교육 프로그램 등 활동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국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 기업을 위한 멘토링 같은 것도 뭐 회장님의 전문성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을 뭐 다국적 제약사들하고 연계하거나 VC들하고 연계하는 투자 연계 활동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변호사, 회계사님들을 통해서 미국 진출에 필요한 이런 다양한 조언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뭐 이런 것들도 회장님 재임 기간 중에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협회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원래 기존에 했던 일과 비교해서 좀 더 확장하는 것들을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 기업이 해외로 진출을 한다거나 사업 개발을 한다라는 거는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각자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도와드리거나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실제 그 한국 기업의 필요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드리는 건 조금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 재임 기간은 아니더라도 이제 제가 회장을 올해까지 하고 만약에 내년에 임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들은 계속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지향하고 있는 바는 네트워킹입니다. 네트워킹 이벤트.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 접촉하셔서 그 네트워킹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많은 전문가분들을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24일, 25일에 있는 컨퍼런스에도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하는 세미나에도
출장 나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때 한 번씩 이제 들르셔서 참석하시고 저희 임원들과 네트워킹을 하시다 보면 그런 전문가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거는 뭐 애국심이라고까지 얘기하기엔 굉장히 거창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만나본 미국에 계신 한국 전문가분들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으세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오시면,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한국에서 이제 저희도 고생한 경험들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가급적이면 많이 도와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한 번쯤 컨택하셔서 누구누구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연결시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카팔이 우리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그다음에 재미 한인들의 구심점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역할을 좀 더 확대해 주시길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최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율의 의약품 관세를 예고를 하고 있고 또 미국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위한 다양한 아까 말씀하신 뭐 해외 실사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좀 이제 신속 허가를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정책을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이에 맞춰서 또 미국 진출 대응 전략을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조언을 꼭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지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 저도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제 굉장히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는데요. 이번 정권 들어서 처음 한 두 달, 세 달은, 그러다 말겠지. 음,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굉장히 꾸준하게 이제 일관된 정책을 계속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을 또다시 뭐 위대하게, 강하게, 모든 생산은 미국 내에서 해야 된다라는 일관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의 이제 대책들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 대책이라 함은 뭐 뚜렷한 답이 될 수는 없지만 아까 이제 미국 내 어떤 지역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미국 내에 있는 어떤 자원을 이용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미국에 진출할 때 우리가 근사한 사무실이나 근사한 실험실을 가지는 것보다 사업 개발을 할 때 처음 뭐 3개월 또는 6개월, 처음 1년은 지금 미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인큐베이터라든지 공유 시설에 입주하셔서 한번 좀 적응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이나 여러 가지 생활 환경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셨을 때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건산업진흥원, 키디의 같은 경우에 캠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에 입주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고 중진공은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고 해서 역시 입주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메릴랜드 지역에는 이제 대전시 인큐베이션 센터, 기업 지원 센터를 이제 오픈하셔서 대전 기업들이 미국으로 나오는 것들을 이제 지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강원도 지역이라든지 인천 지역 등 여러 한국 내 지역들이 미국 내 지역과 자매 결연을 맺는다든지 여러 가지 협약을 통해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이용하시는 것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보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아니면 이제 한국에 있는 지방 정부 단위로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뭐 한국 제약바이오 협회라든지 한국에 있는 좀 이제 위상 있는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기관들이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분들에게 제공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이제 제 의견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조금 저희가 장기적으로 사실 뭐 트럼프 정권은 앞으로 3년 반 남았다, 3년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보는 기조는 이제 미국 내에서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어떤 미국 내 자국 보호에 대한 정책들은 일반적으로 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단기적으로 해외 진출 전략을 짜기보다는 한국에 있는 정부와 한국에 있는 기업과 한국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미국 내에 한국형
인큐베이터를 설립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한국형 뭐 진출 전략을 조금 장기적으로 짜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한국 정부들이 어딘가에 연락을 하면 미국 내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지원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네, 협회도 회장님 조언을 감안해서 그런 미국 진출 전략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뭐 이런 데는 창구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를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은 카팔의 박지훈 회장님을 모시고 카팔의 활동과 미국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카팔의 폭넓은 네트워크와 전문성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K-스페이스 글로벌 전문가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